자, 복습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했었죠. 그래서 물리 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변화의 경우에서는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겉모습이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양 바뀌는 거, 종이 접는 거죠. 상태 변화하는 거, 물이 가열해서 수증기 되는 거. 자, 이거 뭐라고 했죠? 물이 가열돼서 라면물 끓였을 때 우리 그 앞에 있어도 안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거 고유한 성질인 물이라는 성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산 물의 잉크가 퍼지는 거. 그 다음에 용해된 거죠. 설탕에 물이 녹인 거. 뭐라고 했지? 설탕물 마시는 순간 달다고 쓰다고 달다고요. 알았죠? 달다. 그래서 고유한 성질이 안 바뀐 거다. 그 다음에 화학 변화들. 제일 쉬운 거 포도가 포도주 즉 와인이 된 걸 생각해 보라고 했어. 자, 포도를 먹는 거는 달죠. 포도주 먹으면 써요.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운 물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 과일이 익는 거, 떫은 감, 익은 감 중에 익은 감 먹는다고 했다. 그 다음에 빛과 열이 발생하는 거, 마그네슘이 연소됐을 때 빛과 열이 발생된다. 이거는 나중에 뭐 한다고? 실험에서 볼 거라고.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되지요. 자, 발포정, 발포 비타민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앙금 생성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질산은 수용액 떨어뜨리는 순간 흰색 앙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그림 그대로 외워줘야 된다라고 했다. 중요하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물 자체가 물리 변화로 수증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라고 했다. 어떻게 된 거? H2O라는 분자 배열이 멀어졌다고요. 알았죠? H2O끼리. 근데 물이 전기분해가 되는 순간 H2O에서 O2랑 H2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는 거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거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를 비교해 보는 순간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 분자의 종류, 물질의 성질이 바뀌어요. 변하지 않는 거를 더 중시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는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 물질의 질량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뒤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 배웠다 맞지? 그래서 4번 그대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서술형에 그대로 나올 거예요. 개념 체크해 봅시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바뀌지 않는 것을 물리 변화,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을 화학 변화, 그 다음에 무엇은 분자 자체가 변하지 않고 물리 변화 자체는,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분자가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고유한 성질이 유지된다라고 했죠. 물리 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 아니고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과일이 익은 거, 떫은 감, 익은 감은 둘 다 맛이 다르지. 그래서 화학 변화다.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한다. 이게 지금 틀렸죠. 마그네슘이 바뀔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이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가 물리 변화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틀렸던 것들 나중에 노트 정리할 때 오답에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쓸 때 방금 뭐 했어요? 우리 물 분자가 지금 산소랑 수소로 바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지? 이게 산소고 이게 질소라고 했어요. 두 개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H2O라고 하는 것 자체가 O2랑 H2로 바뀌어. 근데 지금 뭐가 달라? O의 개수가 지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 H2O가 있으면 H2O2라고 바뀌었을 때 O의 개수가 두 개네. 여기에는 한 개지요. 그래서 O를 두 개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수소는 네 개죠. 얘는 두 개예요. 그래서 2. 방금과 같은 엿과 같은 식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물질의 화학식들 얘네들 싹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 다시 만들어 보자. 어떻게 쓴다고?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바뀐다고요. 암모니아 여기 두 개죠. 여기 한 개지. 그래서 두 개로 만들어 버린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 두 개지. 여기는 지금 두 개씩 H3가 있는 거니까 세 개의 수소가 있죠. 6개입니다.
그럼 여기 앞에 3을 해줘야 3 곱하기 2에서 똑같아진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학식이 만들어지죠. 노트 정리할 때는 어떻게 쓴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대로 쓴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에서 볼 때는 4번이 더 중요합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자, 화살표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돼.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무조건 찌긋고 이렇게만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약속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한 친구들,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한 친구들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지? 4NH3가 있을 때 분자의 개수와 원소와 원자의 개수가 싹 다 달라. 분자는 NH3라는 이거 전체가 분자인 거야. 그래서 4개 있다.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N과 H 2개예요. 원자는 N 원자도 있고 H 원자도 있어요. 즉 뭡니까? 얘네가 쪼개질 수 있었죠. 방금 어떻게? 이 NH3가 그냥 N2와 3개의 H2로 쪼개진 것처럼 쪼개졌기 때문에 원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원자가 쪼개질 수 있는 거 분자가 덩어리 그대로. 알았지? 그래서 지금 4개의 N과 12개의 H가 지금 3개 있으니까 4개씩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1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어떻게 된다? 분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는 알 수 있어. 근데 개수비가 뭐랑 똑같다고? 분자수비랑 지금 똑같다고. 이게 그대로 수행평가에 나올 거예요. 알았죠? 뭐랑 똑같다고? 분자수랑 개수비랑 똑같다고. 자, 개념 체크하겠습니다. 무엇은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을 물질의 화학식과 기호 등으로 나타내는 것. 왼쪽에는 반응 물질을, 오른쪽에는 생성 물질을. 자, 그 다음에 반응 물질. 자, 얘는 메테인이라고 불린다라고 했고, 얘는 산소라고 불린다고 했고, 얘는 이산화 탄소라고 불린다고 했고, 얘는 물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외워주시는 거예요. 알았지? 반응 물질은 메테인과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생성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겠죠. 화학 반응식에서는 전후에 무조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요. 왼쪽에는 반응 물질, 오른쪽에는 생성 물질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개수비가 분자수비랑 같아요. 뭐랑은 다르다? 원자수비랑은 다르다. 원자수비랑 나오면 안 된다. 알겠죠? 보통 분자수비라고 씁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쓰는 게 분자수비만 써요. 자, 나타내는 게 화학 반응을 원소 기호를 이용한 화학식과 기호, 개수 등으로 나타낸 것이 화학 반응식이라고 했죠. 자, 실험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의 변화 관찰하기. 마그네슘 덩어리가 그대로 있어요. 얘네들을 쪼갰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양은 달라졌지만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있는 물리 변화예요. 얘네를 태웠어요. 연소시켰죠? 연소시킨 건 뭐라고? 달라졌다고. 얘네들이 어떤 게? 성질이. 그래서 얘는 화학 변화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실험은 무조건 수행평가나 혹은 여러분들의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긴 마그네슘이든 짧은 마그네슘이든 전류도 흐르고 묽은 염산과도 기체가 나와요. 근데 지금 화학 변화가 된 태운 친구는 흐르지도 않고 반응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성질이 바뀌었다고. 태우는 순간 성질이 바뀌었다고. 작게 잘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이거 두 개가 중요하다. 자, 마그네슘 리본 자체는 원래 어떤 거? 전류가 흘렀어요.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했어요. 근데 작게 잘랐을 때는 물질의 성질, 원래 물질의 성질,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 변화예요. 근데 연소시키면 원래의 성질과 달라졌죠? 화학 변화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물리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물이지. 수증기가 된 게 물리 변화, 전기분해가 된 게 화학 변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뭐라고? 지금 모두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틀렸다고. 가는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있다고. 알았죠? 분자 사이 거리도 멀어졌어요. 물질의 상태가 바뀌었죠. 액체에서 기체로.
분자 배열이 바뀌었지 가까워졌다가 멀리로요. 그 다음에 얘는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O가 2개네, 여기는 1개네. 그럼 여기 무조건 2개 써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구리도 2개죠. 여기도 2개 나와야지. 맞나? 4번으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거. 화학 반응의 법칙은 총 3개가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이 제일 쉬워요. 이거 2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질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 전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반응 물질의 총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질량이 같다. 까닥 무조건 외워줘야 된다고 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지 않고 배열만 변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물은 H와 O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를 분해시켜도 H와 O만 나옵니다. 종류 그대로죠. 그 다음에 H2O라고 한 걸 H2랑 O2로 바뀌었어요. 이거 우리 뭐 해준다고? 개수비 맞춰줬다고. 한 개고 2개여서 여기 2개로 맞춰주고, 4개고 2개여서 여기 2개로 맞춰줬다고. 개수 똑같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그 다음에 연소 반응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3가지가 대표적인 질량 보존이에요. 앙금이 생성됐대. 물 2개 섞었어. 근데 물이랑 고체 나왔어.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 이들의 양이 같아진다고. 얘는 나중에 실험에서 한번 더 보자이.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닫힌 공간인지 열린 공간인지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하나를 가뒀어요. 가둬놨어요. 근데 얘는 내가 열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기체가 나온대. 기체는 지 맘대로 움직이지. 기체 눈에 보이는 사람 없다라고 했다. 왜? 지네 맘대로 지금 공기 중에 움직이니까. 우리 어떻게 숨 쉬죠? 공기 중에 산소 있어서 숨 쉬죠. 이 공기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없나요?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닫아두지 않으면 기체는 지 맘대로 다 움직입니다. 지구상에는 다 있어요. 닫아놓으면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열어놓는 순간 기체는 지 맘대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열린 공간에서 무조건 질량이 감소된다고. 어떤 경우에서만? 기체가 발생되는 경우에서만. 알았지? 그래서 기체 반응에서는 닫힌 공간에서만 질량이 일정해요라는 말이 가장 중요해요. 알았지?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의 경우에서는 자, 우리 생일 케이크 불 때 후 불어서 케이크 불 꺼진다고 했다. 근데 내가 뭐 생각하라고 했지? 다이어트 생각하라고 했죠.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을 태운다라고 했다. 자, 그럼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헉헉 뜬다라고 했어요. 헉헉.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죠. 어떤 숨 들이마셔? 산소 들이마셔. 그럼 산소가 무조건 필요한 거야. 태우려고 하면. 그래서 어떤 물질에서 산소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얘는 기체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살 것 같다 라고 후 내쉬지 이산화탄소인 기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열심히 뛰어서 땀 흘려요. 물 나오지. 액체인 물까지 같이 나옵니다. 이게 세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학 반응식 계수는 앞에 배웠던 것처럼 맞춰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반응 물질의 총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질량은 같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앙금 생성 반응은 항상 같다. 기체가 발생하는 순간 열려있다. 빠져나가지.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강철솜. 철은 산소 좋아해. 연소시키는 순간 질량이 증가돼야 돼. 왜? 연소시킬 때는 산소 무조건 필요해. 근데 강철솜은 어떻게 된다고? 산소 좋아한다고. 산소랑 같이 붙는다고요. 알았죠? 열린 공기에서 질량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이 증가할 수 없어. 얘는 열린 반응에서 연소시켰네. 기체 때문에 질량이 감소. 앙금 생성 반응은 고체 나왔지. 그럼 얘는 같다가 돼야 돼.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 맞죠? 이거 뭐라고 했지? 분해시켰대. 과산화수소 H2O2거든. 34g이 있네. 얘네가 물과 수소로 바뀌었대.
물이 18g, 미안해요. 물은 H2O죠. 물이 18g, 산소 16g. 어떻게 됐다고? 지금 18에다가 16 더하면 34g 나오지. 둘이 같네. 됐죠? 그래서 지금 총 질량 같은 거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우리가 물의 화학식 이제 외웠어요. 이 정도 했으면. 두 개고 두 개죠. 자, 얘네가 항상 2대 2대 1로서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수소가 2배가 있어야 돼, 산소보다. 이렇게 해야만 반응이 일정돼. 화학물을 구성했을 때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된다는 거지. 근데 혼합물에선 성립되지 않아. 우유 마실 때 우리 우유곽에 찌꺼기 남아있다라고 했지, 밑에. 얘네 뭐라고? 덜 섞였다고. 화합물은 그럼 뭐야? 다 섞였다고. 우리 어떤 물 마시면 죽고 어떤 물 마시면 살고 이러지 않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잘 섞인다는 건. 알았지?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화합물을 이루는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은 무조건 H2O입니다. 얘에서 산소 하나 더 붙이고 싶어. H2O2. 과산화수소 먹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숨 쉬고 싶어서 산소 들이마셨어. 근데 산소 하나 더 붙이고 싶어서 오존 나왔네. 오존. 이거 맞는 순간 몸에 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나중에 실험에서 볼 건데, 질량비죠. 질량비. 구리를 연소했을 때 4대1의 질량비로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된대. 자, 4대1인 거 어떻게 알았지? 내 맘대로 계산한 게 아니야. 자, 무조건 나오면 이 격자점에서 보라고 했어. 구리가 지금 2g, 산소가 지금 0.5g. 그러면 2배 해주면 4대1이라는 거 나오지. 그 다음 여기서 봐봐. 구리가 지금 2g, 산화구리가 2.5g. 그러면 이거 2배 해주면 4대5라는 질량비 나오죠. 맞지? 그래서 우리 뭐 하라고? 이렇게 있으면 어떠한 A 질량, B 질량이 있으면 격자점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펜이 미안해요. 죄송해요. 지금 펜이 지 맘대로 움직여요. 자, 격자점이 있다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선을 바꿨을 때 이 격자점에 그대로 가야지만 얘로 표현해야 된다고. 내 맘대로 여기 어딘가에서 체크하면 안 돼. 여기 어딘가에서 무조건 이런 격자점에서 봐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화합물에서 지금 질량비를 볼 거야. 자, 수소는 항상 1이에요. 이건 외워주셔야 돼. 1g. 산소는 원자 번호에서 8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16g입니다. 질소는 7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14g이죠. 그래서 H2O가 있을 때는 얘 16g, 얘 1g짜리 두 개 있네. 2g. 그래서 수소 대 산소가 1대8로 가는 거야. 과산화수소 H2O2지. 16g짜리 두 개, 1g짜리 두 개. 2g 대 32g이니까 1대16 됐죠. 그 다음에 NH3. 자, N이 14g. 그 다음에 수소가 1g짜리가 총 3개. 그래서 14대 3으로 가는 거야. 밑에 있는 이 숫자는 개수예요. 질량은 내가 직접 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알았지? 자, 볼트와 너트 마지막으로 갑니다. 볼트가 한 개 있을 때 너트가 2개 필요하다라는 개수비를 봤어. 그럼 무조건 1대2로 결합하겠지. 근데 볼트가 지금 5g이고 너트가 2g이래. 그러면 질량비는 5g짜리 하나에다가 2g짜리 두 개니까 5대4의 질량비겠죠. 개수랑 질량비는 그래서 무조건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너트가 하나 더 있네. 너트 하나 더 못 끼운다고. 너트 하나 남아야 된다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체크 보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조직하는데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자, 일정 성분비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서 잠깐만 위에 보자. 일정한 질량비입니다. 미안해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되는 거죠.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건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죠. BN3래. 볼트 1개 있고 너트 3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3개일 때 1개니까 얘가 6개면 2개 되겠죠. 그럼 2개밖에 못 만들고 볼트가 3개 남는 거예요. 알았지?
자,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각각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개수비가 일정한 순간 질량비도 일정하게 되죠. 혼합물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연소시킬 때 항상 일정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화은, 황화철, 암모니아수 일정 성분이 맞는데 염화나트륨, 소금이네 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혼합물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얘가 일정 성분비 법칙을 얘기하죠. 어떻게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 사이에서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거야. 질량비. 기체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래서 볼게. 앙금 생성했어. 자, 내가 원래 액체만 들어있는 거를 두 개 쟀고요. 액체를 싸그리 싹싹 부었어. 그랬더니 이거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59.4g으로 두 개 같다고. 혼합을 해도 어떻게 된다? 총질량이 같다고요. 그래서 흰색 앙금인 탄산 칼슘이 생성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총질량이 항상 같아야 돼. 그래서 120g인 순간 120g이 됩니다. 왜? 두 개 질량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화구리라는 건 CuO예요. O가 붙었네. 여기에서 구리인 Cu 양 빼는 순간 산소인 O 양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산소가 0.25g, 두 번째에서는 0.5g, 세 번째에서는 0.75g, 네 번째에서는 1.00g이지. 그럼 이게 뭐야? 구리가 1g일 때 얘가 0.25g, 즉 4대 1이라는 거. 여기도 4대 1, 여기도 4대 1, 여기도 4대 1이라는 거. 그러면 산화구리는 5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대 1대 5라는 비율로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구리와 산소를 반응하면 산화구리가 나오게 되죠. 질량비는 4대 1. 이거는 일정해요. 8g 있으면 무조건 2g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성분비 혹은 질량비가 성립된다라고 얘기해야 돼. 알았지?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야. 분자가 아니에요. 알았죠? 무조건 원자의 종류와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격자점 보라고 했지. 마그네슘 9g이고 산소가 6g이네. 그러면 마그네슘이 3g일 때 산소가 2g. 이게 3대 2지. 마그네슘이 12g이란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 4번 곱했죠. 12g일 때 8g 돼야지. 자, 다 들었죠? 노트 필기 하시고 나머지 문제 푸셔야 돼. 노트 필기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문제 푸는 거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그리고 화요일에 문제 푸는 영상들 다 듣고 오답해서 수요일에 오시는 겁니다. 알았죠? 수고했어요.